제가 사실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게임이 있어서 커피라는 주제를 제안한 거고요. 커피 토크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표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미지예요. 카페에 초록색 짧은 머리의 여자가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 표지 이미지가 별로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소개글 같은 걸 많이 봤는데 할 생각을 안 하다가 제가 주로 경쟁하는 게임을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잔잔하고 좀 힐링되는 게임 이제 하고 싶다. 근데 딱 그때 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운받아서 해봤습니다. 약간 그림체가 시티팝? 시티팝. 시티팝 느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미지랑 제목을 보면 대충 카페에서 노가리 까는 게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게임을 시작하면 레트로 느낌이 울씬 나는 도트 그래픽으로 먼저 배경을 소개하는 인트로가 나옵니다. 2020년 시애틀, 꿈과 감기가 북적거리는 도시 하고 자막이 나와서 그냥 딱 지금 시대의 시애틀이 배경이구나. 역시 스타벅스의 도시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근데 다음 자막이 역사에 새겨진 건 오로지 종족 간의 대규모 전쟁뿐이었다. 종족. 엘프들은 숲을 떠나 신생기업을 설립했으며 엘프가 신생기업을요? 드워프들은 동굴에서 나와 자동차 제국을 만들기 시작했고 오크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도끼를 거두고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여러분, IT 업계는 오크가 장악했습니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딱 지금 현대 모습 그대로인데 이 지구에 인간뿐 아니라 온갖 판타지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계관인 것입니다. 재밌네요. 설정이.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플레이할 주인공은 커피토크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해가 지고 거리에 인적이 드물어질 때쯤에 문을 여는 좀 수상한 카페예요. 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인공이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또 손님들끼리도 쉽게 이야기를 하고 해요. 지금 카페로 만들기 전에 이 장소가 원래 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시애틀이 배경이잖아요. 창밖으로는 항상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늦은 시각에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장사해서 어떻게 가게를 유지하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주인공이 그냥 영업비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건물주인가? 자, 게임은 2020년 9월 22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어벨이 울리는 소리가 나면서 단골 손님인 프레야가 들어와요. 프레야가 아까 제가 보여준 표지에 있는 그 초록머리 여자예요. 그러면 카페 주인은 일러스트가 없나요? 네. 플레이어가 되는 건가요? 네, 카페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 카페 주인이 보는 바의 시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프레야는 되게 오래 알고 지낸 단골이어가지고 오자마자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비주얼 노벨 스타일 게임들 아시죠? 대사 칸 안에 대사가 텍스트로 나오고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대사 넘어가는 거 딱 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로 안부를 나누고 그때 마침 에스프레소 머신이 준비가 되어서 주인공이 프레야에게 늘 마시는 트리플샷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쓰리샷. 이 밤중에 그 밤에 에스프레소를 되게 밤새고 이렇게 아침에 자고 그런 스타일인가 봐. 프레야가 좋다고 하면서 근데 레시피 생각 안 나면 휴대폰 확인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2020년인 만큼 주인공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업무 중에 언제든지 폰을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바에 앉으면 항상 딱 바로 앞에 핸드폰 놔둡니다. 지금 우리들 모습이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핸드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메뉴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토모다치, 일본어로 친구라는 뜻이죠. 일본어가 나오네. 페이스북이랑 굉장히 유사한 SNS 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브닝 위스퍼라는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매일 짧은 소설을 받아볼 수 있는 소설 구독 앱 그리고 음악 앱, 여기서 이제 카페 배경음악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패드라는 이름의 레시피 앱이 있어요. 그 레시피 앱에 들어가면 커피, 차, 코코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 분류별로 음료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미발견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커피 몇 잔이랑 다크 초코, 녹차 라떼 이 정도입니다. 음료 이름이랑 간단한 설명, 레시피가 나오는데 미발견인 것들은 앞으로 게임 진행하면서 하나씩 해금되겠죠? 그 메뉴들이 우리가 아는 커피인가요? 아니면 종족이 이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커피도 있나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마시는 것들을 마시고요. 네, 너무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커피토크의 음료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다 따뜻한 음료들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습니다. 역시. 그리고 모든 음료에는 무조건 3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근데 재료만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서도 맞춰야 됩니다. 조합에 따라서 그 게이지가 있거든요. 네. 뭐 차가움, 따뜻함, 달콤한 씀. 그러니까 차가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네. 차가움은 아니고 따뜻한 미지근한? 정도 이야기하는 거고, 손님들이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이름을 딱 말하지 않고 되게 모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뭐라고 모호하게 얘기하나요? 아, 뭐 적당히 쓰지만 너무 차갑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세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럴 때 그 게이지를 잘 참고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대접을 해야 해요. 이제 재료들을 순서에 맞게 잘 넣은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끓이기를 해서 완성을 할 수 있는데, 잘못 만들었다 싶으면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기는 하루에 5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떼류는 서빙하기 전에 라떼 아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해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여튼 일단 프레아가 트리플샷 에스프레소 주문했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를 넣어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따뜻하고 아주 쓴 음료가 나오죠. 이제 프레아가 그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최근에 고민을 이야기해요. 프레아는 이브니 위스퍼라는 이름의 일간지에 단편 소설을 기고하는 작가예요. 아까 그 네. 스마트폰에 소설 구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거기 실린 그 소설들이 프레아가 쓴 겁니다. 다요? 누가 썼다고 딱 나오진 않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근데 많은 작가가 그렇듯이 프레아도 이제 자신만의 책을 내고 싶어요. 근데 회사에 갔다가 이브니 위스퍼가 이제 그 위로 되게 큰 출판사인 모회사가 있는 그룹인데, 그 출판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나만의 책을 내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한 달 안에 초안을 가져와라. 와서 괜찮으면 이제 그걸 책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한 달 안에 빨리 글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벌써 지난주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서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애써 썼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삭제해버리는 거.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경험 네. 아닙니까? 3샷이 필요했겠군요. 그렇죠. 괜히 그걸 마시면서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역시. 그래서 이런 프레아 이야기를 한창 듣고 있는데 가게 안으로 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손님인데 피부는 핑크색이고 귀는 옆으로 좀 나와 있고 머리에 뿔 2개가 돋아나 있습니다. 어떤 종족일까요? 불이 있는 종족이 있어요? 있다고요? 드워프예요? 서큐버스입니다. 서큐버스. 자, 여기서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했다는 그 서큐버스 손님의 이름은 루아고요. 주문해야 되는데 뭘 마실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에 옆에서 이제 프레아가 코코아 어때요? 막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코코아를 주문합니다. 코코아는 핸드폰에 레시피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코코아랑 우유 잘 섞어서 줍니다. 루아와 프레아가 의자 하나 사이에 두고 바에 나란히 앉아있기 때문에 뭐 셋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루아의 남자친구 베일리스가 가게에 들어옵니다. 베일리스는 아주 하얀 피부에 뾰족한 귀. 엘프군요. 그렇죠. 잘 아시는군요. 베일리스의 주문은 이게 그 모호한 것들인데 네. 잠들지 않도록 쓴 것, 그리고 우유를 좀 넣어주세요. 라떼?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은 뭐 커피 우유 할지, 커피 우유 할지 아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우유를 먼저 선택해버리면 뭐 2번째나 3번째 커피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하는 재료가 메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커피를 한 번 넣느냐, 두 번 넣느냐에 따라 씀 정도가 달라지는데 베일리스는 쓴 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라면 커피 2번, 우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레시피. 네, 그거를 만약에 잘못 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주면 뭐 제가 원하는 음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기도 하고 게이지가 깎인다던가. 그 반응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있어봐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라떼 아트를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냥 베일리스의 반응이 조금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떼 아트가 들어오면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라떼 아트가 엉망이라면 이거 뚜껑이 닫혀 있다면? 아니 라떼 아트 하기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여튼 루아와 베일리스가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프레야가 자기 이제 집중해서 글 써야 된다고 구석진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화면에서는 빠져요. 그리고 이제부터 루아와 베일리스의 심각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애인들 싸우는 거 맞아. 그렇게 귀가 쫑긋쫑긋하죠. 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거 들어야 돼. 계속 들려. 카페를 하면 카페 주인들은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 여담이지만 저도 예전에 카페 주인은 아니고 그냥 친구가 하는 카페에서 알바한 적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음료 주문하고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여자가 그냥 먼저 휙 가버립니다. 아 진짜? 그리고 남자는 어. 혼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요. 음. 그럼 그 옆에 있는 저도 마음이 그러니까 불편할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보니까 이 둘이 되게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예요. 근데 엘프와 서큐버스잖아요. 네. 맞겠네요. 네, 양쪽 집안에서 반대가 좀 심한 모양입니다. 특히 엘프들은 영생을 누리는 종족이니만큼 본인들이 되게 특별하고 고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일리스는 이런 가족들의 생각을 엄청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베일리스가 자기 아버지와 루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가 또 루아에 대해서 되게 못되게 말했나 봐. 그래가지고 되게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그냥. 근데 그 말을 들은 루아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좀 정색을 합니다. 베일리스는 가족보다 루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의 인연, 뭐 엘프로 영생을 누리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가족들과 연을 끊고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근데 너가 그게 정 안 되겠다고 하면 나는 그냥 예전처럼 몰래 속이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아는 그 가족의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둘이 좀 답을 찾지 못하고 날선 대화를 하다가 루아가 먼저 나가버립니다. 베일리스는 혼자 남아서 녹차 라떼를 한 잔 더 주문해서 마신 다음에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시면서 그냥 밤을 보내야 되겠네요 하면서 떠나요. 고민들을 해결해 주거나 그러진 않군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프레야에게 가보니까 표정이 물상이야. 다 듣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둘의 이야기가 너무 안타깝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프레야도 이제 가봐야겠다고 일어서면서 오늘의 카페 영업이 마무리됩니다. 손님 3명 어떻게 가게를 유지하는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페 문을 열자마자 좀 신나 보이는 상태의 프레야가 막 들어와요. 그러더니 소설의 주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 카페랍니다. 이 카페와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해 쓰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공은 손님들의 사생활 문제를 지적하죠. 하지만 프레야는 여기서 적당히 영감만 받고 완전히 다르게 쓰겠다. 뭐 너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된다고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막을 방법은 없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부터 낯선 손님, 가끔 오는 손님, 이상한 손님, 또 주인공과 오랜 친구인 손님들까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카페를 방문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서 그들에게 어떤 음료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조금씩 달라져요. 엔딩이에요. 네. 끼치는군요. 아까 막
양치님이 음.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게 다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거지만 누군가가 뭔가 음료를 원했을 때 거기 정확하게 딱 맞는 음료를 만들어 줄수록 이 손님들의 운명이 되게 미묘하게 아 그래요. 미묘하게 커피 하나에 달라집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하하. 자, 제가 꼽는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따뜻함입니다. 그래픽이나 사운드처럼 뭐 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 이런 게 다 훈훈해요. 아까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냐고 하셨죠. 주인공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그리고 항상 뭐 문제가 딱 해결되진 않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전에 제가 언패킹이라고 이삿짐 푸는 게임 이야기 한번 한 적 네. 있죠. 그거랑 되게 그러니까 게임 장르는 다른데 네. 분위기나 느껴지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것도 되게 좀 따뜻한 게임이었거든요. 진짜 다양한 종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종족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처음 등장했던 커플 문제도 있고 뭐 직장에서의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 사회랑 뭐 다르지가 않아요. 루아랑 벨리스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인종만 바꿔도 똑같이 대입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외모를 한 인간이 아닌 종족들 캐릭터지만 다 마음이 가고 그들의 다음 이야기가 진짜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매너 있고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되게 좋아요. 사실 이 게임의 전신이 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네. 이 통칭 바랄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바랄라 사이버펑크 바텐더 액션 이라는 게임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바뀐다. 바텐더 액션이라니. 바텐더 액션. 이 게임은 2016년에 발매된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게임인데 술을 파는 바에서 바텐더가 되어서 손님들에게 이제 술을 만들어주고 뭐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게임이에요. 네. 액션은 액션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술을 섞을 때 약간 댄스가 가미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지도 않더라고. 그냥 기계가 섞어주는 것 같던데. 근데 컨셉이 엄청 비슷하죠. 네. 이 설정뿐만 아니라 뭐 도트 그래픽 화면이라던가 또 화면 구조, 뭐 핸드폰을 열어서 앱 같은 걸 확인한다던가 이런 거 다 엄청 비슷해요. 그래서 초반에 이 커피 토크를 표절작이라고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또 사실 표절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절 따지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작사에서 직접 바랄라 영향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랄라 제작사에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랄라라는 게임은 사이버펑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임답게 미래, 무려 20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하게도 상당히 암울한 분위기의 디스토피아 미래죠. 제가 이 게임을 엔딩 보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어요. 그 이유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손님들이 너무 무례하고 불쾌한 대사를 합니다. 진짜로 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낄 법한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정식 수입 안 됐는데 해외에서 다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좀 폭력적이고 성적인 대사들이 오고 가는데 그게 다 진짜 불쾌하고 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관심도 안 가요. 애정이 안 가겠군요. 그리고 음료의 경우에도 커피 토크는 좀 우리가 일상에서 네. 진짜 마시는 것들 정말 있는 재료로 만드는 음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바랄라에서는 뭐 아델하이드, 불온 술 추출액, 델타 가루 막 이런 가상의 재료들을 그냥 레시피에 써져 있는 대로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료 제조에서 오는 재미도 좀 덜합니다. 근데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나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끝까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들리는 바로는 이 스토리 완성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음악이 좋습니다. 그 특유의 사이버펑크와 어울리면서도 되게 레트로한 게임 음악 느낌이 나는 OST라서 이거는 저도 일할 때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을 정도로 좀 괜찮아요. 근데 바랄라 외에도 제작진이 영감을 받은 컨텐츠로
심야식당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심야식당도 딱 맞아요. 되게 생각이 나죠. 음. 그냥 심야식당의 카페 버전 같은 느낌. 네. 이 제작사인 토게 프로덕션이 인도네시아 개발사예요. 아, 그 토게가 인도네시아 말로 콩나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다. 콩나물이라는 걸로 게임 회사 이름을 만든 게. 고사리단이랑도 좀 어울리잖아요. 그러네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 등장하는 음료들의 지역 특색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생강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생강이 좀 들어가는 음료가 많고요. 뭐 자에 투부룩이라는 이름의 커피는 커피 생강. 그리고 STMJ는 생강꿀 우유를 섞어서 만들고 또 테타릭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찻잎 우유를 섞거든요. 근데 이런 음료들이 다 인도네시아나 또 인접해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되게 자주 마시는 음료들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되게 큰 커피 생산국 중에 하나잖아요. 네. 세계 5대 커피 생산국 중에 하나고 근데 그 중에서 자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래요. 진짜 커피를 많이 좋아하고 소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원두 중에 만델링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나오는 원두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로 유명한 자바. 네, 자바 그 커피 모양 있잖아요. 프라푸치노. 자바 커피 이것도 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나온 거고 맞습니다. 또 서양 고양이 배설물에서 채집하는 걸로 유명한 루아 커피 이것도 인도네시아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게임 나온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 무조건 100%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름을 그냥 코레아노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아메리카노처럼 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가운 음료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아이스 카페라떼. 얼주가 또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일단 경찰관인 조르지는 인간이고요. 시애틀의 경찰이에요. 주로 근무 중에 살짝 카페에 와서 좀 농땡이 치는 것 같은데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음료에 우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와 딸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과 좀 가까운 친구인 갈라라는 늑대인간이 있습니다. 늑대인간이 가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는 게 되게 평생의 숙제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통제 수단 중에 하나가 차인데 네. 자꾸 뭔가 차를 마시면 좀 억눌러지는 것 같긴 한데 완벽한 레시피를 못 찾았다고 자꾸 주인공한테 만들어달래. 근데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애먹었거든요. 근데 여튼 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카페에 자기의 오래된 친구인 하이드를 데려와서 소개를 합니다. 하이드는 아주 오래 산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답게 외모가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본래 뭐 다른 주에서 사는데 업무차 또는 갈라를 만나기 위해서 이 시애틀로 종종 오곤 합니다. 뱀파이어지만 인간의 피가 아닌 합성 혈액을 마시기 때문에 본인을 비건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말을 좀 직선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프레아랑 약간 투닥투닥하기도 하지만 뭐 좋은 사람입니다. 갈라와는 되게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뭔가 친구 이상의 감정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알쏭달쏭해요. 뭘 마시나요, 뱀파이어는? 뱀파이어한테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좀 추천을 해주는 편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딱 이거 달라고 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생강 넣은 것도 주고 막 이래요. 그 과일 음료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보면서 약간 과일 음료도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파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토마토 주스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블러디 메리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나? 그리고 이제 머틀이라는 이름의 오크 여성이 있어요. 오크답게 덩치도 좀 크고 약간 과묵한 타입이에요. 아까 인트로에서 IT 업계는 오크가 접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틀도 꽤 큰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언패킹에서도 주인공이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게임기들을 막 이고지고 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게임 제작하는 사람들이 약간 게임에 대한 애정을 본인 작품에 넣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머틀이 등장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밤에 홀로 인디게임을 개발하는 아쿠아라는 여성이 나오거든요. 이 아쿠아는 인어?
뭐 반업 이런 약간 물고기류인데 네. 엄청 소심해요. 엄청 아하. 소심해가지고 막 카페 들어와서 주문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정도의 성격인데 카페에서 머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머트리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여가지고 아쿠아도 되게 관심을 보이고 또 아쿠아가 혼자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머틀도 이제 자기 의견을 주고 하면서 둘이 좀 친해집니다. 저는 다른 인물들도 좋았지만 특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외계인도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네코밈이라고 고양이와 인간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족이 나와가지고 부녀지간의 갈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의 미래가 내가 그들이 원하는 음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할 너무 의무가 있습니다. 부담스럽다. 저 사실은 이제 엔딩 보고 나서 제가 못 찾은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략 좀 봤습니다. 네. 공략 안 보고 이게 그 무한 모드라는 게 열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 음료 저 음료 막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맞게 만들면 딱 해금되면서 레시피에 등록되고 하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해도 되는데 이 세 가지 조합을 하는 게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해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략을 좀 참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 중에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은 토모다치에 등록이 처음부터 돼 있는데 그 외에 새로 친해지는 사람들은 토모다치에 친구로 등록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없다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제 공개되는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자기소개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합니다. 저는 이게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들어가 있어서 엑스박스로 하긴 했지만 예전에 플스에서도 무료 게임으로 풀린 적이 있고요. 또 이거 휴대용으로 하기 되게 좋은 게임이잖아요. 사람들이 스위치 버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체 없이 그냥 계정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이나 PC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기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다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걸로 했다가 저걸로 했다가 이런 것도 되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물론 모든 게임들이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오버워치 이런 거는 클라우드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호그와트 레거시는요? 호그와트 레거시처럼 무거운 게임은 아마 힘들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골 깨지지 말고. 그리고 게임들마다 패드가,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연결이 돼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게임도 있고 아니면 이 커피토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 컨트롤러를 지원을 해요. 터치 컨트롤러를. 그러니까 우리 약간 모바일 배그 하면 네. 컨트롤러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처음 플레이할 때는 TV에 연결된 본체에서 했고 이번에 팟캐 준비할 때는 그냥 아이패드로 실행해 놓고 팟캐에서 이야기할 것들 정리하면서 옆에서 계속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바랄라도 음악이 좋다고 했는데 이 게임도 음악이 되게 좋아요. 아까 표지 보고 시티팝 이야기 하셨죠. 그 시티팝보다도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 로우파이 힙합 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되게 간단한 애니메이션 반복되면서 네. 엄청 잔잔하고 막 그런 것들. 딱 그런 음악의 배경 자체도 그냥 비가 오는 카페 풍경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게임이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히비스커스 앤 버터플라이가 4월 20일 발매 예정이에요. 새로운 캐릭터도 나오고 새로운 음료 메뉴들도 추가되고 좀 전에 없던 기능들도 몇 개 생겨가지고 전보다 훨씬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지금 스팀에서 그 데모 버전을 무료로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운받아서 바로 플레이하시면 첫 번째 날을 그냥 플레이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되게 매력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데모 버전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배경은 시애틀인가요? 아, 네. 똑같은 시애틀의 똑같은 그 카페에서 그래서 이상 같구나. 예전의 캐릭터들도 등장을 하고 아하. 신 캐릭터들도 등장을 합니다. 배경을 좀 바꿔서 뉴욕이나 뭐 이런 데서 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정든 그 예전 캐릭터들을 다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게임이 진짜 드물게 누구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두 분 다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양치님보다 좀 초록님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좀 잔잔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내 가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카페에 손님들 빠글빠글 차 있으면 되게 흐뭇하죠.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그 I love 커피 이런 거 좋아하셨나요? 아이러브 커피 커피요? 타이쿤. 그 자기 카페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그런 게 만들어주는. 있었군요. 아, 되게 유명했는데. 그렇죠. 그거 되게 유명했는데. 알아. 모바일 게임 초창기에 나왔던 네, 거죠. 알긴 아는데 그거 되게 막 바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 힐링이라기보다는 손님들이 공장 경. 그렇죠. 제가 카페 아이러브 커피는 오히려 안 해보고 저 옛날에 뿌까 레스토랑 아프리카 레스토랑 아니다. 그거 했는데 너무 바쁘고 진짜 너무 정신이 정신이 없던데. 맞아요. 근데 이 게임 이제 야콩님한테 게임 얘기 들으니까 약간 카페가 주는 우리한테 주는 분위기나 어떤 호용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얻으러 카페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쉬고 싶고 힐링도 하고 싶고 멍 때리고 싶을 때 가는 곳이 카페인데, 약간 게임도 분위기가 되게 그런 카페라는 공간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형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카페에 기대하는 바 이거를 좀 대리만족 시켜주는 거고, 특히 밤에 여는 카페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밤에도 따뜻한 음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진짜 특히 이렇게 비가 매일 추적추적 내리는 도시라면 밤에 가서 이렇게 따뜻한 음료 한 잔 마시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게임 안에서 너무 구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해보고 나면 좀 기분이 좋고,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재플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 반복 플레이가 땡기는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하고 또 해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데 초록님은 스팀 계정이 있긴 한가? 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봐 스팀 계정도 없는 사람이야. 저는 게임은 정말 너무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게임이 뭐예요?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하나 있다 그랬지? 지금 제가 그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피크민 블룸이라고, 이것도 닌텐도에서 나온 모바일 게임인데 네. 걸으면서 하는 게임. 그 되게 이상한 식물처럼 생긴 맞아, 애가 맞아. 맞아요. 보여줬던 되게 그거. 그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랑 같이 걸으면서 뭐 씨앗도 찾고 심어서 꽃도 뭐 키우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캐릭터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뭐 이따구로 생겼어 막 이러는데 갈수록 귀여워요. 귀엽고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귀엽고, 제가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자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그 약간 올케. 네, 올케. 올케가 하자고 해서 모바일 배그도 잠깐 맞아요. 해보긴 했죠. 올케가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얼른 야콩님 소개시켜줘요. 올케가 운전도 되게 잘하거든요. 운전도 길도 되게 잘 찾고, 한 번 간 길은 기억을 해서 내비 없이 자기가 내비보다 더 잘 알려주는 친구인데 모바일 배그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당분간 게임은 힘들구나. 힘드시지 지금 않을까. 조카 3살? 그렇게 얼마 안 되진 않았어요. 벌써 3살이구나. 3살, 이제 4살 되나? 아니 그럼 이제 곧 이제 곧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 어린이집 오면 가고 유치원 가고 애 보내고 그때 혹시 게임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예전에 너무 연식 나오는 게임인데 제믹스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제믹스 그쵸 네.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어머니 게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한 번 빠지면 되게 몰입하시는 어머니가 빠져서 스타일이어가지고 하셨어요? 우와. 분명 등교할 때 봤었는데 엄마가 하고 있었던 걸 봤었는데 하교할 때까지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무 어떤 재밌다. 게임이었는데? 근데 게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궁금하다. 근데 제믹스 게임이야 뭐 난급 탐험이나 서커스나 뭐 이런 거였겠죠 뭐. 근데 저도 어릴 때 동생이랑 게임을 좀 했거든요. 그 소닉 바람돌이 소닉 나오는 그 겜보이 말고 또 뭐 있더라? 아무튼 그 시절에 우리 세대 이야기해보면 맞아요. 다 이 어린 시절에 제믹스 아니면 겜보이 아니면 또 뭐 하나 이런 뭐 게 하나 일본에서 있습니다. 나온 뭐가 있었는데 그걸로 막 소닉이랑 배트맨 게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귀찮은지. 아니 근데 어머니 진짜 의외다. 그 후로 뭐 안 하시다가 캔디 크러쉬에 또 잠시 빠지시고. 아니 그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핏줄이 딱 이렇게 반으로 나뉘는데 아빠 라인과 엄마 라인이 있거든요. 엄마 라인이 큰 언니다. 네. 엄마 큰 언니나 3명이고 아빠 라인이 이제 아빠랑 작은 언니인데 게임 파워 빅 게임 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큰 언니 나는 게임 쪽이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 뭐 겜보이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나중에 일단 PC에서 스파이더 카드 게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뢰찾기랑. 컴퓨터 재밌죠.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알려드리는데 그것만 주구장창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왔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조금 나중에 교체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앵그리버드를 깔아드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막 너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걸 이제 알려줄 수 있어? 그러시면서 앵그리버드가 되게 여러 가지 버전 나왔잖아요. 네. 나중에 뭐 스타워즈 버전도 나오고 그거 전부 다 섭렵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도 약간 뭐 수도쿠나 로직 뭐 이런 것들 엄청 좋아하시고 두 분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하네요. 아 이것도 유전이래. 유전입니다. 저희 집 부모님은 게임을 몰라요. 아 진짜 유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스팀 계정도 없는 초록이를 앉혀놓고 그렇게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올해의 목표는 초록이에게 스팀 계정 만들어주기. 좋아요. 스팀 계정을 만들어도 제 사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 그렇다고 콘솔이 있지도 않고 기기가 없습니다. PC가 없는 사람이에요. PC가 없네. 게임을 하기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인 사람이에요. 앞으로 초록이를 위해서 모바일 게임을 좀 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힐링물 좋아합니다. 네, 제가 잘 찾아올게요. 네. 이어지는 56과 3부에서는 초록과 소개하는 책, 몽카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